자, 친절한 형제들의 전문가 허재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번 주말에 있었던 미국과 프랑스, 영국의 시리아 공습으로 인해서 세계 시장이 한 차례 흔들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해외 선물 시장도 출렁였었고요. 자, 또한 어저께 공개되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내용으로 인해서 또 달러가 하락하는 모습 보이며 그만큼 상대적으로 해외 선물 시장에 또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아직 뭐 시황적인 재료는 좀 부진한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방향성은요, 차트에서 또 많은 부분 신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신호들, 그리고 앞으로에 있을 시황적인 재료들, 한번 이 시장 포커스 통해서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18년 4월 17일, 현재 시간 오후 12시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오늘 공개될 경제지표 일정 같이 잡아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요, 오늘 6시에 눈에 띄게 확인되는 게 유로존의 경제심리 판단입니다. 자, 유로존의 경제심리 판단, 지금 현재 유로존이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요. 자, 이 테이퍼링 과정 속에서 이 소비 심리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는 이 경제심리 판단의 지표가 상당히 유로를 크게 흔들어 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한 9시 반에 건축 허가 건수가 공개되는데요. 이거는 역시나 그 주택 관련 지표죠. 주택 관련 지표는 여러분들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 넘어가 보시면은요, 오늘 10시 15분에 FOMC 연설이 진행됩니다. 자, 지금 현재의 그 연준의 의장인 제롬 파웰이 연설을 진행할 텐데, 여기에 따라서 또 달러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자, 산업 생산과 제조업 생산이 동시간대 발표가 되고요. 또 넘어가 보시면은요, 오늘 새벽 5시 반에 미국의 API 주간 원유 재고 지표가 공개가 됩니다. 자, 내일 발표될 원유 재고 지표를 앞두고, 자, 앞서서 이 지금 API 주간 원유 재고를 통해서 내일 공개될 원유 재고 지표에 대한 수치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 원유의 시장이 또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부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오일부터 잡아보겠습니다. 자,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하단 추세선에서 지지에 반등하면서 현재 67.70 라인 고점을 기록한 상황에서 현재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고점에 있는 지금 추세선 저항을 돌파하지 못한 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일단 저번 주에 제가 추세선이 전파동의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채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매수 추세선을 이탈할 것이라는 기대를 꺾고 오히려 상승하면서 현재 현파동의 고점이 돌파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현재 이 매수 추세선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자,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요, 이미 65.50 라인의 대마디 저항을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72.50까지 길게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매수 추세선은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그래서 매수 대응이 상당히 유리한 그런 시점입니다. 자, 오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번 주말에 있었던 시리아 공습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지정학적 리스크가 줄어들었다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서 유가가 다시 반전 상승했는데요. 또한 미국은요, 또 추가적으로 그 시리아를 공습할 예정이 없다라고 공개를 하면서 여기에 따라서 다시 유가가 활발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무역 전쟁에 따른 무역 전쟁이 많이 완화가 되면서 그만큼 수요의 증가가 예측되는 가운데서 유가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유가는요, 자, 추가적인 상승 매수 대응은 72.50까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 대응하시려는 분들은 하단 최선 지지선에서 자, 65.70 라인에서 매수 진입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점에서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금과 유로 그리고 엔화의 그 방향성 잡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유로, 금 그리고 엔화의 방향성 잡아보기 전에 먼저 달러의 방향성을 먼저 잡아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달러는 이 세 가지 종목의 움직임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달러의 움직임을 먼저 잡는 게 유리합니다.
자, 달러 같은 경우에는 일단 90.50포인트와 88.50포인트의 박스권이 계속 유지가 되는 모습입니다. 자, 지난주 다시 그 90.50포인트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하면서 현재 89포인트까지 하락했는데요. 어저께 자세히 보시면 또 한 차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달러가 하락한 이유 뒤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어저께 자신의 트위터에 이렇게 포스팅을 올렸는데요. Russia and China are playing the currency devaluation game as the US keeps raising interest rate. Not acceptable 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이걸 직역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요. 지금 러시아와 지금 미국이 interest rate 금리를 인상하는데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차이나, 중국은 커런시 디바이유에이션, 지금 현재 통화의 평가 절하를 노리고 있다. 자, 한마디로, 자, US가, 그러니까 미국이 인터스트 레이트, 금리를 올리면서 미국의 달러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그리고 중국이 지금 현재 통화의 가치를 낮추려는, 평가 절하를 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무역에 있어서 이점을 취하겠다라는 점인데, 이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꼼수를 부리는 거죠. 이 두 개의 나라가, 두 정부가 꼼수를 부리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not acceptable,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자, 이러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로 인해서 이번 연도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진행 과정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들을 부각시키며 달러가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자, 어저께 진행되었던 더들리 총재의 연설 속에서 이번 연도 금리 인상은 4차례 이상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자, 더들리 위원은 상당히 비둘기파적 인물인데요. 자, 이 지금 현재 연준이 진행하고 있는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가 점진적일 것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던 부분들이죠. 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치가 상당히 저조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을 했는데, 이 인플레이션 수치가 반면에 이 인플레이션 수치가 다시 인상한다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금리가 크게 빠른 속도로 인상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 이러한 더들리 총재의 발언 속에서 달러가 또 하락세가 유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달러가 하락했는데요. 자, 아직까지는 뭐 달러는 이 박스권 안에 갇혀서 이 별다른 움직임은 추가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뭐 일단은 저점이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사실이고요. 저점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무난하게 상승은 94포인트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아직 그 시점이 언제일지는 정확하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점은 계속 지켜지고 있다는 부분 들이죠. 자, 그래서 달러는 상당히 지금 박스권 대응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자, 다음 이걸 생각을 하면서 뭐 지금 현재 그 안전자산과 통화상품의 동향 잡아볼 수 있도록 하죠. 자, 금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하락하는 모습 속에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유지되었습니다. 자, 금 역시 현재 1365라인과 1315라인 선의 박스권에 갇혀서 아직까지는 별다른 흐름은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아직 뭐 추세에 대응하기는 이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대마디인 1341라인 선이 뚫렸을 때 재차 매도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달러는요, 저점이 지켜지면서 다시 장기적인 상승세가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금은 추가적인 대응은 1341라인선 뚫었을 때 재차 매도 신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화 보도록 하죠. 자, 엔화 같은 경우에는 매수 추세선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1.245라인선과 그리고 1.23라인선의 박스권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역시나 추가적인 하락은 유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매수 추세선 이탈했기 때문에, 또한 지금 현재 유럽연합은행이 지금 현재 테이퍼링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로가 고평가되어 있다. 상당히 고점 횡보가 길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 추가적인 하락이 2.0가 1.20 라인까지 유지될 수 있는 부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유로는요, 재매도 대응하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1.23 라인선이 뚫렸을 때, 대마디가 뚫렸을 때 다시 재차 매도 신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엔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화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매수천을 이탈한 이후에 꾸준하게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9,350 라인 지지선에 막혀서 추가적인 하락은 유지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저희 9,375 라인선 그리고 9,450 라인선 매도 진입 중이죠. 자, 추가적인 하락은 9,150 라인까지 유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계속 매도 대응할 텐데요. 자, 지금 매도 대응하신 분들은 그냥 꾸준히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9,350 라인에서 뚫었을 때 신규 매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증시시장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어저께 추가적인 상승세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미 2,650 라인에서 돌파했고요. 추가적인 상승은 2,800 라인선까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잘못 적었네요. 2,800 라인까지 매수 대응입니다. 2,800 라인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어저께 미국 증시는 대체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었던 시리아와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이 완화된 데 따라서 상승세가 유지가 되었고요. 무역전쟁의 완화 역시 미국 증시의 상승세에 더해졌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미국의 지금 현재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개선되면서 여기에 따른 주가 상승에 따른 지수 상승으로 유지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저께 대표적으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장애 시간 동안 약 한 5%가량 상승세를 유지했고요. 또 금융시장과 제조업 분야 역시 추가적인 상승세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저께 아마존이 병원의 의약품 판매 계획을 보류한다라고 발표가 되면서 지금 반대급부로 약국 체인점들이 대부분 상승세가 유지가 되면서 또 미국 주가 상승세를 유지시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P 같은 경우에는요, 추가적인 상승은 2,800 라인까지 유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현재 2,725 라인선의 저항선이 있지만 무난하게 돌파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2,650 라인선 매수 진입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다시 내려와서도 매수 대응 가능하니까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항생 보도록 하죠. 자, 항생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이 33,300 라인선에서 다시 횡보를 보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자, 3300 라인선 저항은 돌파된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인 상승은 좀 잘못 적었는데 3900 라인까지 매수 대응 유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3900 라인선까지 매수 대응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매수 대응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적진 못했는데요. 3300 라인선 매수 진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일 같은 경우에는 65.70 라인선 매수 진입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금은 1341 라인선 뚫렸을 때 다시 매도 대응하겠습니다. 자, 유로는요 4001.23 라인 뚫었을 때 매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눌린다면 크게 눌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천천히 진행하겠습니다. S&P는 2800 라인까지 매수 대응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800 라인까지 매수 대응, 그리고 2650 라인선 재매수도 가능합니다. 자, 엔화는요 9350 라인에서 뚫었을 때 다시 매도 대응하겠습니다. 매도 신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생은요 지금 현재 자리에서 매수 대응 가능한 부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군요. 자, 시장 포커스 나오는 여기까지.